일본에서 속담 같은 단어 중에 냄새 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길거리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일단은 거기서 뚜껑을 덮어놔. 안 보이면 없는 거랑 똑같잖아. 안 보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난리난 민도 이슈라는 내용의 이제 주제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나름 이제 자부심을 가질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우월성이죠. 다른 나라 갔는데 일본보다 거리가 더럽네. 일본 거리가 제일 깨끗해. 다른 나라 음식점 갔는데 테이블이 지저분하고 벌레가 나오네. 일본은 그런 거 없어. 다른 나라 호텔 갔는데 청소도 안 돼 있고 이불이 엉망이네. 일본 호텔은 깨끗해. 비즈니스 호텔조차라도. 이게 어쩌면 일본 사회에 나름 지들이 좀 이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좀 잘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표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외신에서조차도 이제 많이 치켜 올려주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청결한 걸 좋아하고 난 착한 애야.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이게 남이 야 정말 저거 청소 잘하네. 야 정말 저거 길거리부터 이래가지고 정리정돈 잘하네. 라고 말하면은 기분이 좋은 건데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 민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렇죠.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그게 회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보다 민도가 좋다면서 왜 이런 일이.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일에 대해서 일본에서 난리난 민도 이슈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일본이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최근에 있던 뉴스를 바탕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쿠자가 아닙니다. 예, 일본 부총리, 예, 일본의 전 경제 재무장관이죠. 아소 따로입니다. 이 아저씨가 일본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제 빅마우스 말을 흔히 말하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게 말한다고 유명한 아저씨예요. 맞습니다. 아소 따로가. 왜냐면 이 아저씨가 여러분 재벌 2세입니다. 젊을 때 일본 사격 국가대표로 올림픽에도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가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은 재벌지고. 그러니까 갖춰야 될 건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속칭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아소 따로라는 사람은. 그리고 사람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딱딱 급을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당히 센 아저씨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아저씨가 일본 사회에 잊혀지지 않을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마 없어질 때까지 대대손손 전해질 명언을 많이 만드신 분 중에 하나죠. 예.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올 바로 이건데 한국어로 번역. 예. 지난 이제 2020년도에 이 아저씨가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 시국 동안에 뭐 전 세계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특히 서양 사회에서 그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정말 난리였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소따로 아저씨가 이제 입을 하나 연 거예요. 서양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코로나 사망자가 일본이 적은 이유는 일본이란 나라의 민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저씨가 입을 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민도가 높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급이 다르단 말이죠. 일본이라는 존재는. 이때 이 아저씨가 일본 부총리거든요. 일본의 나름 넘버 2가 국뽕 발언을 한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일본 이제 서일본 신문이네요. 예. 서양은 코로나 때 외출하지 말라. 그다음 뭐 하지 말라 이러더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면 너 벌금, 나가면 너 뭐 징역 이런 거 있잖아요. 자가 격리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일본은 벌금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도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민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안 나가고 다 집에 있습니다. 스테이 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을 자랑해도 좋습니다. 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야 임마 우리나라는 니들 나라랑 달라 이러면 키보드 워리어면은 에이씨 뭐 저런 게 있나 이러면서 이해를 하는데 나름 일본 전계 넘버 2가 공식 석상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뭐 자기들만 잘났다 하면 되는데 항상 뭡니까 앞에 다른 나라처럼 일본은 벌금이 없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로 많이 죽었지만 일본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비교 우위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쳐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뒷받침하는 게 또 최근 나왔잖아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이 일본의 이거 대표적인 국뽕 뉴스 중에 하나.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 해서 막 이전 월드컵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일본 뭐 서포터즈들이 이제 쓰레기 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주우면서 외신에서 야 보세요, 일본 선수들이 왔다 간 라커룸은 깨끗하다. 일본 서포터들이 왔다 간 관중석은 먼지 하나 없다. 이래가지고 요것도 나온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도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따라간다. 쓰레기 다 지운다. 뭐 좋은 일 하는 거 알겠는데 티를 안 내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나다. 찍어라. 일장기 잘 보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이하 씨가 말한 것처럼 민도가 높다라고 이게 이미지가 박혀있단 말이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예전 월드컵 때도 쓰레기는 주웠어야 되고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일본은 쓰레기를 주웠던 거예요. 이런 거 하는 이 친구 대단해 말고 역시 일본 사람이 대단해. 일본 사람, 일본이란 그 족속들은 정말 와우, 재패니즈 넘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와우, 언빌리버블.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도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많이 있어요? 박간의 오상도 물론 그렇지만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좋은 모습도 물론 있지만은 너무 이런 것만 과대적으로 포장이 돼서 나간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일본에서도 많이 이제 예전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2018년 한국어로 번역 쓰레기 배출이 개판인 지역일수록 민도가 낮은 이유. 아니 아까 일본 조종리는 이제 민도가 높다 했는데 이제 일본 기사에서는 민도가 낮다. 차별을 두는 거죠. 저 동네는 이제 쓰레기를 좀 잘 버려야 되는데 아침에 쓰레기 이거 창이 다 찼는데 밖에 내두면 뭡니까? 길고양이, 그 다음에 까마귀가 얼굴 받고 헤드뱅잉을 돌리거든요. 예. 진짜 여기 까마귀 있잖아. 이게 이 까마귀가 쓰레기 봉투를 딱 꽂아요. 그리고 한번 쑥 돌려요. 그러면 구멍이 커지잖아. 그리고 나서 딱 빼면은 이게 터져 나와요. 유명합니다. 까마귀 헤드뱅잉. 예.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이제 뭐 사람 사는 데니까 솔직히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잘 버린 적도 있으면은 못 버리는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나씩 얘가 민도가 낮다라고 또 자기들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마운팅, 랭크를 또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은데 이 지역은 민도가 낮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일은 어느 아파트든 어느 동네든 있는데요. 있어요. 정말 어디든지. 관광으로 여행 많이 가는 지역은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있잖아요. 거주 지역에 가면은 이거 아침에 자주 봐요. 그러면 또 이제 환경미화원 일본 아저씨를 와가지고 치우거나 있잖아요. 그 아파트 관리 아저씨 와서 치우거나 합니다. 근데 이런 어찌 보면 이건 해외에는 감추고 싶은 거지. 왜? 아니 일본 사람들은 축구 보러 가서도 일부러 쓰레기 봉투 가서 쓰레기를 모아오는 사람들인데 평소 때 쓰레기를 이렇게 낼 리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민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 지역만 민도가 좀 낮네.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화감을 많이 가지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요 근래 작년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터지는 사건이 있죠. 이건 한국 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회전초밥 이슈죠. 이 회전초밥집은 여러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면은 운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싶은 게 둘러서 있잖아요. 오잖아요. 저 멀리에서 줄을 서 오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거쳐오잖아. 다른 사람 자리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은 예를 들어 이 참치에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그 접시를 잡을 수가 없겠죠. 안 맞아. 그렇습니다. 다들 나처럼 먹고 싶은 건 접시만 찝어서 먹고 계산하고 나갈 거라는 그런 어찌 보면 도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하면은 이게 접시가 엎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일본은 이게 유지가 되네. 촌동네도 있고 다 있네. 이거였다. 라는 식으로 이게 약간 국뽕 요소로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 TV에서 가끔 나옵니다. 회전초밥이 많은 일본은 역시 대단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정말 자주 있어요. 이런 회전초밥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는 못하는데 일본에서는 가능해. 또 추미가 나오죠. 다른 나라에서는 못하네. 다른 나라를 내리고 일본은 가능해. 일본은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식 국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있어. 자, 그랬는데 일본사에서 각종 뉴스가 많이 터지죠. 회전초밥집에 간 젊은 아이가 회전초밥집 가면 간장 있잖아요. 초밥 해가지고 간장을 뿌려 먹어야 되니까 그 간장통에 입을 이제 그지 쭉쭉쭉 빤다라든지 다른 사람 같이 쓰는 간장통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초밥 먹으러 와가지고 저 젊은 아이가 쭉쭉쭉 빨았던 그 통에서 침이 다 묻은 그 모르고
아이고 초밥이네 이러면서 이걸 쭉쭉 짜서 먹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물 마시는 녹차 마시는 컵 르르르르르 녹차 마시는 빈 컵에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뭡니까? 일부이겠지. 저 아이만 그랬을 거야. 이 친구만 이상해. 이 친구만 이상해. 이런 식으로도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회전 초밥집에 초밥이 흘러나가요. 본인이 먹고 있던 젓가락으로 한번 딱 집어. 레인에 돌아가는 거를. 근데 역시 먹기 싫어. 다시 돌려놔. 그런 영상도 일본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2월 말인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일본 음식점에 테이블마다 알코올 소독하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비치를 많이 놨어요. 음식 먹기 전에 알코올 소독하세요 이렇게. 그랬는데 테이블에 비치해 놓은 알코올 그 분사기를 회전 초밥에 이게 뿌리는 거예요. 초밥에 불렸다. 초밥에 뿌렸던 거야 알코올로.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보다는 좀 더 도가 넘은 거죠. 왜냐면 알코올은 알레르기부터 여러 가지 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나 이게 반응이 있으신 분도. 그러다 보면 이거는 진짜 사람 목숨을 위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게 기본으로 공통점이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자극적인 SNS 영상의 조회수, 유명해지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으면 어그로를 끌어야 돼. 그런 애들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랑은 조금 다릅니다. 민도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렇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알겠지만 예전부터 어모테나시 어모테나시 예. 예, 펑쿨색 선생님이 이제 와이프분입니다. 예. 타키가와 그리스에. 흔히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뭐냐 접대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좀 기분 좋게 이제 응대한다.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서비스를 한다. 라는 게 이게 일본 오모테나시 정신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언감생심 불가능하고 그림 나오잖아. 기모노 입고 딱 90도 인사 딱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일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 내에서도 하나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2018년도부터 하나씩 나오고 있네요. 일본의 과도한 오모테나시가 크레이머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높은 고객 수준보다 높은 접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점점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상 문화가 일본에서 엄청나게 점점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 원래 손님들은 신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그 접객 서비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그걸 오해하는 손님들 많아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갑인데 너는 을인데 이런 식으로 90도로 아니면 또 구석 숙여서 해야지 어디다 대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클레이머가 점점 사이로 늘었던 거예요. 이게 일본 사회도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한테? 요식업, 서비스업, 그리고 숙박업 친구들이 이걸 엄청나게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예. 왜? 허들이 높아지니까. 한국으로 치면 모텔 정도의 숙소에 자는데 5성급 호텔, 신라 호텔, 롯데 호텔 수준의 접객을 원하는 거야. 근데 해야죠. 왜? 일본의 오모테나시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로 많이 불고 왔던 겁니다. 한국으로 보면 지난 2월 15일 뉴스입니다. 이 기사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숙박업 하는 우리 입장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외국인 손님들이 더 좋다. 일본에서는 중국 사람들 맨날 까잖아. 아니 뭐 한국 분들 해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은 공공시설에서 시끄럽네요. 음식점에서도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뭐 흔히 말하는 민도가 낮네요. 외국 관광객들은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외국인보다 일본인의 대응이 더 힘들다. 그렇죠. 왜? 일본 사람들은 돈은 요만큼 내는데 요구를 이만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 통하잖아. 전화도 수십 건 걸려오는 거지. 책임자 나와. 너 말고 윗사람 불러. 이거 일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차라리 외국인 사람 많이 와가지고 일은 바빴는데 정신적으로는 뭡니까? 프리했던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해도 돈도 많이 내주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즉 뭐야 그러면? 일본의 민도가 해외보다 더 높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좋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더 클레이머네?
일본 사람들이 더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네. 라는 식으로도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러면 이거만 들으면 뭐 고객만 나쁘고 이런 운영하는 가게는 안 나빠요? 그렇지가 않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된 그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지난 2월 달에 떠가지고 엄청나게 난리가 난 일본 온천에 연 2번만 물을 가는 온천.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 현재 일본 옆에 랭킹이 뜨죠. 바로 이거랑 이연됩니다. 똑같은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한국어로 번역. 그 온천 여관의 사장이 자살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프레시가 돌았던 겁니다. 일본이 뭡니까? 관광 입국을 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안 하니까 해외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본 온천 좋아요. 일본 음식 맛있어요. 일본 놀러 오세요로 전면적으로 PR을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뉴스가 대한민국 내도 나갔죠. CNN도 나갔습니다. BBC도 나갔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뉴스에 이게 다 타고 나갔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니 좀 그러고 보니까 뭔가 온천 들어가서 나는데 뭔가 가렵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 설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본의 이런 한 예가 일본 전체 온천, 뭐 수질, 그 다음에 서비스부터 이래가지고 의구심을 막 낳기 시작한 거야.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비난과 완전 여기가 표적 수사가 된 거야. 쪼아야 된다. 일본은 예전부터 뭐 전국시대라든지 이런 에도시대 뭐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라키리. 할복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게 현대판 할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가지고 어쩌면 죄를 사하겠습니다. 라는 문화로서 이게 이어진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거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 이제 속담 같은 단어 중에 카타치까라 하이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물의 본질보다 겉모습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이는 문화죠.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문화네요. 네. 여러분들이 일본에 왔을 때 일본은 음식이 장식을 이쁘게 하네. 일본은 뭘 하나 할 때도 포장도 이쁘게 하네. 겉모습 이거를 좀 이쁘게 잘 보여주는 게 시작이다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게 좋게 말하면은 겉모습도 깨끗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를 올린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쁜 식으로 가면은 겉으로 보이는 게 좋으면은 나머지는 없어도 돼. 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있어.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일본어로 이제 나타낸 단어 하나 더 있죠. 이제 요즘 많이 이게 나옵니다. 쿠사이 모노니아 후타오스루. 냄새 나는 것엔 뚜껑을 덮어랍니다. 은폐라는 식으로 요즘 얘기를 많이 나오죠. 일본 문화에서도. 예. 이게 일본 사람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거거든요. 옛날부터 그렇죠. 해결하자라는 것보다 그렇죠. 일단 뭐 지우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저기 길거리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 야, 저 똥 저거 치워야지 냄새 나게. 그럼 일본은 어떻게? 일단은 거기서 뚜껑을 덮어놔. 그럼 일단 없던 일이잖아. 지금은 없는 일이잖아. 안 보이면 없는 거랑 똑같잖아. 안 보이잖아요. 왜? 일본은 겉모습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겉모습 자체가 사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시적으로 숨기려고 한다 이랬잖아. 근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안 들키면은 계속 똥 위에 뚜껑 덮어두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요새 변화가 돼가지고 점점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이 양산되고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플러스 시키는 게 뭐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죠. 스스로에게 족쇄를 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데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뭔가 관광적으로 하는 국가 브랜드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과도하게 포장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도로가에 어떤 표지판이 있냐면은 트럭 운전수 아저씨한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써있어요. 왜? 일본 트럭 하는 아저씨들이 캔커피 도로가에 버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도시락 먹으면 그냥 도로에 버리고 가요. 일본도 도로에 쓰레기 수거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도로에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들 눈치 보는 문화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행동을 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일본도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 그 극본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은 있잖아. 이런 근내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는 정말 일본입니까? 일본에서 일어난 겁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정말. 근데 그거 정말 일본이에요 라고 들키면 그러면 이 친구는 일본 사람이 아니네. 그런 친구를 보고 히코쿠민이라거든요. 이게 비국민이란 말입니다.
원래 일본 사람이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일본 사람 아니네. 그렇죠. 아예 거기서 잘라내는 거예요. 쟤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냄새나게 다니네. 뚜껑을 아예 덮어서 영어처럼 못 나오게 한다라든지, 그럼 아니면 어떻게 돼? 저렇게 아예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본이 약간 숨 막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이미지 메이킹이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하루쯤은 쓰레기 안 줄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일본이 경기에서 엄청나게 오질나게 졌어. 에라이 젠장아 이래가지고 맥주캔 던지고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나갔어. 너무 빡치니까.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이성보다 감성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청소를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날에도 일본은 청소를 해야 돼요. 본인의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뭔가 있어요.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있잖아. 우리도 해외에서 축구 보러 갈 때는 쓰레기 해야 돼라는. 해야 돼. 뭔가 그런 의무감도 생기. 안 하면 안 되는. 안 그런- 되는 식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무거운 숙제와 짐을 안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있잖아. 우리가 신체 검사할 때 내 키가 몇이에요? 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데 발 뒤꿈치 들고 있잖아. 내 키는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나이가 진짜예요. 나는 쟤들이랑 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이걸 보면서. 아. 뭔가 좀 짐을 내려두고, 야, 막 사람 사는 데인데 다 그렇지. 그래도 나름 깨끗한 데는 깨끗하잖아, 솔직히. 일본에서도 길거리 나름 담배꽁초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 그 정도로 만족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정치인들이 위해서 우리는 이래야 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라는 과도한 숙제를 개개인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숙제를.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더 가중치가 되는 거지.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엇나가는 게 많이 생깁니다. 완벽한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길빵하고 길가에 침 찍찍 뺏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대한민국이란 거예요. 대신 고쳐나가면 되잖아. 그런 친구들 줄여나가면 되잖아. 그 모습도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일본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뭐라고요? 뚜껑을 덮고 우리는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깝깝해지는 저런 게 더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덮는 게 아니라 똥이 있으면은 저 똥 누가 쌌니? 왜 쌌니? 왜 저기 쌌니? 원인을 규명하고, 자, 그러면 같이 치우자.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뚜껑을 덮을 필요가 있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네요. 아마 일본에 여행이라든지 출장이나 자주 오시는 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런 예를 들어 서비스라는 사람들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요. 왜냐면은 바깥 방송을 얘기하자면 일본은 여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부자였거든.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하지 않아도 됐어요. 일본 돈 가지고 해외 어딜 가든지 일본에는 물가보다 싸게 많이 풍족하게 물건이 왔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빡빡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보다 세금을 많이 내요. 일본이. 부담도 많이 해요. 그런 나라인데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죠. 음식 업계 블랙, 서비스 업계, 이것뿐만도 아니죠. 호텔 업계의 인력 부족, 블랙. 전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급여가 내려가는 와중에 음식점, 그 다음에 호텔, 서비스 이런 게 기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퀄리티가 더 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러면은 사람들은 눈은 옛날에 여기 있는데 이걸 해달라고 하겠지. 근데 우리는 돈을 요거밖에 못 받고 월급도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하는데 당신이 줄 서비스는 이건데 아니 그 사람들의 기준이 이거네? 그러면 미스매칭이 나죠. 싸움이 납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사회적으로. 오늘 제가 민도부터 들어갔지만은 일본의 경제적 사정, 과거와 다른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상, 그리고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와 이게 일본의 본 모습이라는 세대와 그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은 나쁘진 않지만은 하락세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라는 친구들과의 괴리감이 점점 번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표출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날라 민도이시는 어찌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뭔가 야기한 그런 스스로에 채우는 족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거죠. 보고 있으면.